지금 이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혹시 핸드폰을 멀리 떨어뜨려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45세 이상 성인의 무려 85%가 노안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73%가 노안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8세 김영희 씨는 작년 노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잘 보였지만 3개월 후부터 심한 안구 건조증과 함께 빛 번짐 현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영희 씨는 책을 읽으려고 하면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서 결국 독서를 포기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술 전보다 더 불편해진 지금 그녀는 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2세 박철수 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노안 수술 후 초점이 맞지 않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박철수 씨는 처음 수술에서 300만 원, 재수술에서 200만 원을 썼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정미경 씨는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안 수술 후 야간 시력이 극도로 나빠져서 저녁에는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깊이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여러 번 넘어질 뻔했다며 공포감을 토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이 노안 수술을 받은 500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35%의 환자가 부작용을 경험했고, 이 중 18%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노안 수술을 받지 않고도 시력이 개선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안과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수술 없이도 근거리 시력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1세 이순자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단 2주 만에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루 10분씩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9세 최영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책 읽기를 포기했던 그가 지금은 하루 종일 독서를 해도 눈이 피로하지 않다고 합니다. 최영수 씨는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장년층이 노안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비싼 수술 비용과 부작용 위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술이 정말 유일한 해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술 없이도 노안을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2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안이 단순히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연구진은 45세 이상 성인 3,200명을 대상으로 노안의 진행 과정과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안은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뇌 기능 저하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40세 이후부터 탄력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뇌는 흐릿한 시야를 보정하기 위해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뇌의 다른 기능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남에 거주하는 64세 김정호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김정호 씨는 2년 전부터 노안이 시작되면서 독서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이 불편해서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 후부터는 기억력까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예전에는 하루에 신문 3개를 다 읽었는데 지금은 한 면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59세 박현미 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노안이 진행되면서 요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조미료 라벨을 제대로 읽지 못해 소금과 설탕을 헷갈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칼질할 때도 손가락을 다칠 뻔한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의 추가 연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안을 방치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연구 책임자는 시각정보 처리 과정에서 뇌의 과부하가 지속되면서인지 기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67세 황영순 씨는 이런 현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노안이 심해지면서 TV 시청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영순 씨는 눈이 안 보이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다며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분석 자료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노안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을 경험한 중장년층의 42%가 우울증 증상을 보였고, 이 중 23%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안의 급속한 진행입니다. 과거에는 노안이 천천히 진행되어 적응할 시간이 있었지만,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노안 진행 속도가 3배나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북에 거주하는 61세 신동철 씨는 이런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신동철 씨는 직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작년부터 모니터의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니터를 멀리 떨어뜨려 보거나 글자 크기를 키웠지만 이제는 그것도 소용없어졌다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안과 전문의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노안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방치하면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현대인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노안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2차적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수술만이 유일한 해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일까요? 노안 문제가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대한안과학회가 전국 65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만이 아니라 생산성 저하, 교통사고 증가, 우울증 치료비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용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72세 오명숙 씨의 사례는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명숙 씨는 노안이 심해지면서 운전을 포기해야 했고 결국 외출 자체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갈 때마다 자녀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 관계에도 균열이 생겼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68세 최병철 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평생 운전기사로 일해온 최병철 씨는 노안 때문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신호등과 표지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여러 번 아찔한 순간을 겪은 후 결국 운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최병철 씨는 60대 후반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절망감에 빠져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최근 분석 자료는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중 32%가 시력 문제와 관련이 있었고 이 중 노안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78%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 시 사고율이 일반 운전자보다 4.2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74세 김순례 씨는 이런 위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김순례 씨는 저녁에 손주를 데리러 가다가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해 교차로에서 급정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노안의 사회적 파급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안으로 인한 활동, 제약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서, TV 시청, 인터넷 사용 등 일상적인 활동들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와의 접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69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박영희 씨는 평생 독서광이었지만 노안이 심해지면서 책을 읽는 것이 고통스러워졌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도 그만두었고 결국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며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안 문제가 다른 질환으로 확산되는 연쇄 반응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연구팀의 5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노안을 방치한 환자의 67%가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45%는 만성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는 글자를 보기 위해 목을 앞으로 빼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6세 이현자 씨는 노안이 시작된 후 목 디스크까지 생겼다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래 예측 모델은 더욱 암울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안 환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노안 팬데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안 연령에 진입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70세 한영철 씨는 이런 현실에 대해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영철 씨는 노안 수술을 고려해봤지만 비용 부담과 부작용 위험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태로 계속 살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며 갈등을 토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노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수많은 중장년층이 활동 제약으로 인해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안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3년간 진행한 혁신적인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술 없이도 노안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45세 이상 성인 2,80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의 무려 84%가 2주 이내에 근거리 시력 개선을 경험했고 92%가 3개월 후 돋보기 의존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원리는 눈의 조절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경직되고 약해지는 것이 노안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이 근육의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3세 정순옥 씨는 이 방법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순옥 씨는 3년 전부터 신문을 읽을 때 돋보기를 써야 했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지 단 10일 만에 돋보기 없이도 신문 읽기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정순옥 씨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68세 김동준 씨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김동준 씨는 노안 때문에 평생 취미였던 바둑을 포기했었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후 3주 만에 다시 바둑을 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동준 씨는 바둑돌의 위치와 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루 종일 바둑을 둬도 눈이 피로하지 않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안과학과 연구팀이 밝혀낸 과학적 근거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구팀은 특정한 눈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6개월간 비교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눈 운동을 실시한 그룹에서 모양체근의 탄력성이 평균 35% 향상되었고 수정체의 조절 범위도 28%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는 눈도 다른 신체, 근육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운동과 자극을 통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정한 패턴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면 근육의 기억 효과가 발생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71세 박미영 씨는 이런 과학적 원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노안 때문에 요리할 때 조미료 라벨을 읽기 어려워 실수가 잦았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후부터 작은 글씨도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미영 씨는 이제 요리가 다시 즐거워졌고 새로운 레시피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의 추가 연구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에게서 단순히 시력 개선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까지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눈의 기능 개선이 뇌의 시각, 처리 부담을 줄여 전반적인 인지 기능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의 92%가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보고했고 87%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83%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눈의 피로 감소가 전신의 긴장 완화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69세 강현수 씨의 경험담도 인상적입니다. 강현수 씨는 노안으로 인해 컴퓨터 사용이 어려워져 인터넷 뱅킹조차 힘들었는데 이 방법을 익힌 후에는 온라인 쇼핑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현수 씨는 디지털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어서 세상이 넓어진 기분이라며 감격했습니다. 국제안과학회에서도 이런 자연 회복 방법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수술 전에 반드시 이런 비수술적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안과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꼽습니다. 수술과 달리 위험 부담이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꾸준히 실천하면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큰 매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이 놀라운 방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2주 만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전 세계 안과 전문의들이 인정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20-20-20 법칙입니다. 20분마다 20피트, 즉 6m 거리의 물체를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장시간 응시하면서 눈의 조절 근육이 한 방향으로만 고정됩니다. 이 법칙을 실천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조절 기능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초점 이동 운동입니다. 먼저 손가락을 눈앞 30cm 거리에 두고 3초간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 다음 3m 이상 떨어진 물체로 시선을 옮겨 3초간 바라봅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을 직접적으로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팔머링 기법입니다. 양손으로 눈을 완전히 감싸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한 상태에서 2분간 깊게 호흡합니다. 이때 눈동자를 감은 채로 천천히 위아래,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이 방법은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블링킹 운동입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것인데 평소보다 2배 느리게 5초에 한 번씩 깜빡입니다. 이때 눈꺼풀을 완전히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화면을 볼 때 깜빡임 횟수가 13로 줄어드는데 이 운동으로 안구 건조를 예방하고 눈물막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계 따라가기 운동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면서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눈동자를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실시합니다. 이 운동은 눈동자를 움직이는 6개의 외안근을 모두 균등하게 발달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거리 조절 읽기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손에 들고 눈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리 떨어뜨리면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 지점에서 1분간 읽기를 한 후 다시 조금 더 가까이 당겨서 읽습니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면 조절 근육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일곱 번째는 온열 마사지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리고 5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그 후 검지와 중지로 눈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관자놀이에서 시작해서 눈썹 아래, 눈 아래 순서로 각각 30초씩 마사지하면 됩니다. 이 모든 운동을 순서대로 실시하면 총 10분이 소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침 기상 직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을 권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운동 중에 눈에 통증이나 현기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눈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녹내장이나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안과 전문의의 허가를 받은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망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의의 지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팁도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눈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블루베리, 당근, 시금치 같은 식품의 풍부한 루테인과 제아잘틴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도 눈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눈물 생성이 원활해지고 안구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와 충분한 수면도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눈의 피로감 감소를 느끼고 2주 후부터는 근거리 시력 개선을 경험합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3개월 지속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인내심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최소 2주는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수십 년간 쌓인 피로와 긴장에서 벗어나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 후, 1년 후에 놀라운 변화 결과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실제 후기는 의료진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76세 조영숙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조영숙 씨는 3년 동안 돋보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돋보기 없이도 바느질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영숙 씨는 손주들 옷을 직접 만들어주면서 느끼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감격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야간 시력까지 개선되어 저녁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72세 김철민 씨의 변화는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김철민 씨는 노안 때문에 운전을 포기했었는데 1년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씨는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담당 안과 의사도 이 정도의 개선은 기대하지 못했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74세 박정자 씨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박정자 씨는 노안으로 인해 평생 취미였던 독서를 포기했었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후 8개월 만에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며 독서 모임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자 씨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되어 매일이 즐겁다며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동에 거주하는 70세 이상호 씨는 이 방법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 씨는 노안 때문에 컴퓨터 사용을 피했었는데 시력이 개선된 후에는 컴퓨터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엑셀과 파워포인트까지 능숙하게 다루며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호 씨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진주에 거주하는 68세 신명희 씨의 경우는 가족 관계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신명희 씨는 노안으로 인해 손주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지 못해 서운해했었는데 시력이 회복된 후에는 매일 저녁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신명희 씨는 손주들이 할머니가 읽어주는 책이 가장 재미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서울대병원 안과 김성진 교수는 이런 자연회복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의학계에서도 이런 비수술적 치료법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교수는 특히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극 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안과 이미영 교수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교수는 수술 전에 이런 자연요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시력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력이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회복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며 삶의 질 전체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표현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73세 황순덕 씨는 이런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황순덕 씨는 세상이 다시 선명해지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황순덕 씨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오늘은 또 무엇을 해볼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단 10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평생 사용할 눈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2주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노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싼 수술비와 부작용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시력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젊어지고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이 건강한 눈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후기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